안녕하세요. 김철애입니다. 2025 지방자치행정론 제15장 마지막 장에 대한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의 주제는 자발적 공동체 자치의 비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14주 동안 이 대한민국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시장, 정부, 사회에 대해서 배웠고, 특별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지방정부가 하는 지방자치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인 문제를 굳이 정부만 해결할 수 있느냐? 이에 대해서 저는 이것보다는 자발적 공동체는 이 시민사회를 말하는데, 시민사회를 통해서 공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자발적 공동체주의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의를 하기 전에 인간관 또는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철학자들이 이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인가, 에고이스틱한가, 또는 self-interested한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성선설, 인간은 good nature를 가지고 있다, 또는 성악설, evil nature를 가지고 있다.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맹자, 그러니까 사단사상에 나오는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맹자가 성선설을 주장했고 서양에서는 루소라는 철학자가 자연을 봐라, 자연은 선하게 돌아가지 않느냐, 어?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면서 성선설을 주장했어. 성경도 맨 앞에 나오는 창세기 1, 2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과 모든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도 선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3장에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류가 타락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이후의 인간과는 성악설에 가깝죠. 동양에서는 순자가 성악설을 대표합니다. 순자는 뭐예요? 법치를 강조합니다. 법을 세워가지고 법을 어기는 놈들은 반드시 법대로 처벌을 해야, 왜냐하면 인간은 악하니까. 서양에서는 홉스가 성악설을 주장합니다. 인간은 그냥 놔두면 만인 대 만인의 투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힘센 정부를 만들어가지고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성선설, 성악설 이것뿐만 아니라 백치설이라는 것도 있어요. 동양의 고자는 무선, 무악, 선도 없고 악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서양의 로크는 백지설 또는 무지설이라고 하는데 백시 상태와 같이 인간은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다. 거기에 무엇이 적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 어? 똑같이 태어난 쌍둥이도 부잣집으로 입양을 가면 성품이 좋은 반면에 아주 뭐 깡패집으로 입양을 가면 어? 깡패 같은 아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백지로 태어났는데 거기에 무엇이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환경을 강조하는 입장이 백지설이죠. 저의 입장은 선악 혼재설입니다. 제가 인간을 이렇게 56년을 살아오다 보니까 인간 내면에는 선악이 공존한다. 결국은 이 선과 악 중에서 인간은 의지적으로 선택해야 된다. 인간이 주체고 주체로서 선악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소위 철학에서는 실존주의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보면은 로마서 8장에 가면은 아, 인간한테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선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죠. 그래서 저는 인간 안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는데 우리의 의지를 가진 의지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선하게 살고자 노력하면 그렇게 할 수 있고, 뒤에 공동체도 그렇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입장에 서 있는 저는 선악 혼재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 안에는 악한 마음이 얼마나 있는가? 또는 선한 마음이 얼마나 있는가?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는 두 개가 동시에 저는 존재한다고 보는데, 하여튼 그 인간에 대한 관점에 따라서 앞으로 함께 사는 공동체 사회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선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이타적 공동체를 만들 수 있어요. 천국의 식탁과 기다란 적탁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방문해 봤더니 식탁이 똑같대요. 큰 식탁에 상이 잘 차려져 있는 거예요. 반찬도 많고 밥도 많고. 그런데 젓가락이 길더래요. 그래서 젓가락이 너무 길어가지고 지옥에 갔더니 이기적이기 때문에 지 입에다가만 넣으려고 하니까 음식들이 다 땅에 널려 있는 거예요. 이 못 넣고 긴 젓가락 못 하니까. 반면에 천국에서는 그 기다란 젓가락을 가지고 맞은편에 있는 사람 입에 넣어주더래요. 입에 넣어주더래요. 그러니까 환경은 똑같은데 사람의 마음이 다른 거죠. 어? 착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천국이고 이기적인 인간들이 모여 있는 곳은 지옥이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도 보면 사도행전 2장에 사람들이 착한 마음이 돼가지고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능력에 따라 생산을 하고 분배하는 것은 필요에 따라 우리 안에 장애인이 있으면 그 사람은 생산을 적게 했더라도 많이 주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있어서 건강하면 생산을 많이 했더라도 다 내가 갖는 게 아니라 분배할 때는 나는 내가 만든 거에 50%만 기꺼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순수한 이타성이 있다면 우리는 이타적인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 이게 성선설의 입장입니다. 반면에 성악설의 입장에 있으면은 인간은 결국 에고이스틱,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타적 공동체는 불가능하고 이기적인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참여하겠다고 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 역산이라고 해요. 거꾸로 이렇게 해서 저기는 나한테 이익이 되겠네. 선거 때도 저 사람 뽑으면 나한테 이익이 되겠네. 그렇게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것이죠. 순수한 이타적 공동체는 불가능하고 우리가 공공경제론에서 배운 무임승차자의 문제, 공유주의 비극 문제도 여기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업 조직은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기적인 사람들이 서로 이익이 되니까, 상호 이익이 되니까. 아담 스미스도 이 순수한 이기성만으로도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시장을 마켓을 보면은 생존과 번영을 위한 전쟁터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시장의 현실을 보세요. 어? 능력 없는 자는 루저로 쓰레기 취급을 받는 그런 세상이 성악설적 관점에서 본 세상이다. 여러분. 백지설은 공동체에 참여하는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성악설 기반의 경쟁적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반면에 성선설 기반의 협조적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이타적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선악 혼재설에 따르면 이것은 인간 안에 선악이 혼재하는데 의지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린 거죠. 의지적으로 나는 이타적인 행동을 할 거야. 선한 행동을 할 거야. 그러면 이타적 공동체가 가능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인본주의자들, 휴머니스트들은 인간의 착한 마음을 가지고 이타적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요? 칼 막스예요. 공산주의 사상은 굉장히 인간적이고 참 인간을 존중하는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을 제가 보라고 그랬죠.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을 꼭 읽어보세요. 보면은 왜 사회주의가
실패했는지, 공산주의가 실패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공동체 속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 공동체, 대전시 공동체, 한남대 공동체, 가족 공동체는 마음에 쏙 듭니까? 만족하십니까? 새로운 공동체를 좀 만들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까? 이런 논의를 저는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방자치는 지역 공동체를 말하는데 이 지역 공동체로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현실의 지방자치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비판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국가 전체에도 헌법은 국민 주권주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 1조는 1조 1항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민주, 국민이 주인인 왕이 없는 나라. 그렇죠?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국민주권주의죠. 그러나 실제 이러한 선언과는 다르게 우리나라의 주권 행사는 국민이 행사한다기보다는 행정부, 국회, 사법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행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이 대표들을 뽑는 선거밖에 없어요. 결국은 인간은 주인이 아니고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임명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예? 지배하는 피지배자가 될 뿐인 거죠. 국회의 피지배자일 뿐입니다. 원래 국민주권이면 이 대표자들은 주인의 뜻에 맞게 행동해야 돼요. 그런데 국민이 뽑은 대표, 즉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주인의 뜻과 다르게 행동해요. 이거를 주인 대리인 문제라고 합니다. 우리의 대리인, 머슴이에요. 우리가 월급 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주인이고. 그러나 그들은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지배자고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 성악설적 인간관에 기초하면 정부의 비대칭성 하에서 인간은 주인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기 때문에 실제 대한민국의 국민 주권은 없다. 누구예요? 대통령 주권, 국회의원 주권만 있을 뿐이다. 국민은 개 돼지처럼 살고 있는 게 현실이 아니냐. 언제 주인 행세예요? 대통령 선거할 때 잠깐, 국회의원 선거할 때 잠깐 주인 행사를 하는 그런 껍데기 국민주권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도 헌법 117조에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는 자치가 없어요. 여기에 헌법 규정 볼까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치단체를 만들어서 지역마다 지방자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실질적으로 보면 주민이 하는 일은 선거밖에 없어요.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는데 대전시장 뽑고 대전시 의원 뽑으면 대전시 교육감 뽑으면 끝이에요. 그 다음 3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내가 뽑은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당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4년에 선거에 한번 참여하는 것이 이게 자치냐 말이죠. 지방자치. 옛날에는 그 사람도 대통령이 임명했으니까 지방행정이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 선거 한 번 해서 뽑는 게 그걸 다 자치라고 할 수 있는 게 본래 의미의 자치는 그게 아닌 것이죠. 본래 의미의 자치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주민의 뜻대로 스스로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방자치에는 실제 자치의 모습은 없다. 여러분들이 대전시의 주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선거 한 번 하고 끝인 거죠.
그래서 이런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치라고 하는 거는 개인의 수준에서 볼 때는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자원을 스스로 자유롭게 다스리며 선택하며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결정, 자기 책임. 여러분들은 하루 24시간을 매일 받잖아요. 그럼 이 하루 24시간을 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이거는 내가 직접 권한과 책임을 행사한다. 그래서 내가 직접주의 이렇게 부릅니다. 저는 공동체 수준에서도 지방자치를 한다고 하면은 작은 규모의 마을자치부터 출발해가지고 우리 마을의 주인은 나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을 져야 돼. 우리 마을에 대해서는. 그래서 국가는 맨 마지막에 보충적으로 개입을 해야 돼요. 이게 subsidiarity 원리라고 그랬죠. 최소 단위 하위 정부가 먼저 결정하고 그것이 안 될 때 상위 정부에게 가는 거죠. 최상위 정부는 국가니까. 이것도 그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우리가 직접지,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책임을 질게.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내가 직접주의, 공동체적으로는 우리가 직접주의가 적용되는 그런 것이 진정한 자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직접 그 마을 일에, 내가 속한 지역의 일에 주인으로서 참여하고 결정하고 책임도 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소규모 공동체 단위의 주민총회가 꼭 필요하다고, 최소한 1년에 2번 정도는 다 같이 모여가지고, 어? 굳이 운동장에 모일 수 없으면 카톡에서라도 모이면 돼요. 그래서 1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 대전시장한테 맡기고 우리 동네 이장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모여서 결정하는 총회가 필요하다. 그리고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문제는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자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대전시 공무원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면 주민주권 앱을 만들 필요가 있다. 제가 대전시장한테도 이야기를 했어요. 대전시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결정은 다 돌려드리겠다. 그러면 내가 시장이니까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대전 시민들한테 카톡에서 투표하듯이 주민주권 앱에서 투표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이 직접 투표로 결정에 참여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책임도 지는 이런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진정한 자치다. 나아가 자치에 필요한 재원을 주민이 직접 조달해야 의미 있는 자치가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대전시만 해도 전체 7조 원 중에 반 이상을 국가의 돈으로 하고 있어요. 물론 뭐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균형을 위해서 좀 필요한 점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돈을 벌어서 스스로 자치하지 않는 한 그게 어떻게 진정한 자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민 재정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세를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더 걷어들일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해주는 것도 중요한 진정한 자치를 위한 중요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공동체 행정 또는 자발적 공동체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시장, 정부, 시민사회가 있으면 이 자발적 공동체, 즉 시민사회의 역할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정부라고 하는 거는 가장 큰 특징이 강제성인데 강제적으로 하는 거는 정말 국방, 외교 꼭 필요한 것만 강제적으로 하자 이거죠. 그래서 나는 중앙정부의 역할, 지방정부의 역할은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을 작은 정부 론자입니다. 다만 지방정부는 지금하고 다르게 좀 3계층으로 가서 300에서 500만을 아우르는 광역정부, 지금 이재명 정부는 5급
삼특이라고 합니다. 5극은 뭐냐면 이 광역경제권으로 수도권, 충청권, 어? 경상남도 부울경, 경상북도 대경 이렇게 전라남도 이렇게 5개로 묶고 또 거기에 들지 못한 강원도, 제주도, 전라북도는 특별자치도로 만들고 이렇게 광역정부를 만들자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자족경제권이 형성되어야 우리는 수도권 1극 사회라고 부르죠, 지금은. 수도권만 다 잘 살고 있어요. 수도권이 아니라 5개의 광역정부가 좀 크게 지역별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50만 규모의 기초정부가 필요하고 그 밑에 마을자치, 읍면동 마을자치가 필요하다. 또 이제 시민사회로 형성되는 자발적 공동체. 저는 제일 소망하는 거는 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우리 학교도 기독교 학교고 교회가 이 역할을 좀 앞서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기능은 자발적 공동체가 정부가 지방정부가 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 공동체가 하게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다만 책임성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운영, 회계가 투명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을 지방정부가 감독할 수. 네, 지방정부의 기능은 감독하는 기능 정도만 하면 된다. 실제 집행은 누가 해요? 자발적 공동, 그 동네에서 스스로 만든 자발적 공동체가 하게 하면 된다. 그리고 이 자발적 공동체가 이 지방정부에서 하는 뭐 의료, 교육, 문화, 교통 등의 사업을 한다면 거기 들어간 돈에 대해서는 어? 세액공제를 해주면 된다. 세금을 그만큼 깎아주면 되는 것이죠. 제가 공공경제를 할 때 배운 시장의 역할은 여전히 70% 정도 돼야 됩니다.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개인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서 시장에 맡기고 그 시장이 시장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시장이 못하는 것을 정부가 하는 것인데 국방 외교와 같이 이렇게 큰 것들은 중앙정부가 하고 생활과 관련된 것은 지방정부가 하되 어? 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그 동네 중심의 근린자치라고 하는 그런 동네 중심의 그런 공익을 실현하는 활동은 자발적 공동체. 그러면 이 자발적 공동체가 많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동네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이 이 시민사회라고 하는 게 너무 미약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 자발적 공동체가 동네마다 만들어지고 그 역할들이 새로워진다면 이 우리나라 지방자치도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저는 그 수준별 정부와 자발적 공동체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최상위 수준이죠. 세계적으로 경쟁하는 거 있죠. 이런 거는 주로 이제 중앙정부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반도체, 자동차, 냉장고 이런 것들은 대기업과 학교도 우수 연구 중심대학 그리고 중앙정부가 합쳐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된다. 3학년 연계를 통해서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상용화를 통해서 많은 일자리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자발적 공동체로 가자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 공동체가 잘 작동될 수 있는 것은 요 미들 레벨, 중간 수준에 있어요. 국내에 안정된 생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여기는 상위 수준에서 세계적 수준의 경쟁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경쟁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새로운 지식이 나옵니다. 그러나 중간 수준에서는 경쟁과 협력이 함께 돌아가야 되고 여기 핵심 주체는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 그리고 한남대학교와 같은 지역 중심 대학, 지방정부, 자발적 공동체가 함께 들어가서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지역 중심의 산학년 연계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거리, 굳이 뭐 정규직 일자리가 아니어도 좋아요. 일거리가 충분히 있으면 여러분들 프리랜서로 그때그때 일을 하면서 또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우 레벨, 하위 수준인 경우 정말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들, 노인들,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을 위한 행정은 취약계층의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이거는
경쟁이 아니라 협력 모델로 가야 된다. 여기는 돈은 중앙정부가 되되 실제 역할은 지방정부, 지역중심대학, 자발적 공동체가 하되 기본적으로 이것은 정부가 국가가 나서서 돈을 만들어서 돼야 된다. 최저 생계 보장을 해야 되고 그러나 저는 공짜를 정말 싫어합니다. 공짜가 있는 세계는 타락하게 돼 있고 퇴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장애인이면 장애인에 맞는 일자리, 일거리, 노인이면 노인에 맞는 일거리를 만들어서 주고 그 일거리를 일을 한 대가로 복지를 제공해 주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그러한 역할에도 자발적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동네마다 활동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는 수준별로 하이 레벨, 미들 레벨, 로우 레벨 해가지고 수준별 정부 및 자발적 공동체의 역할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발적 공동체 자치를 위한 개혁 과제 두 가지를 제가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광역화와 마을화를 동시에 투트랙 전략이라고 하는데 지방자치 계층을 이 광역지방정부로 이제 충청권을 다 묶어버리는 거죠. 1차적으로 대전, 충남만이라도 먼저 묶어야 돼요. 옛날에는 충남으로 하나였었어요. 그게 대전 광역시가 떨어져 나온 거지. 그래서 대단위로 통합하고 이 대단위에서 수도권과 맞먹는 주거 여건, 여기에 병원이 와야 되고, 호텔도 큰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학교도 좋은 학교가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러한 광역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중역 단위로는 50만 인구 정도로 통합이 될 필요가 있고, 우리는 없는 기초 수준의 마을 자치를 위해서 프랑스에는 꼬민이 한 3만 5천 개 있습니다. 일본도 시정촌의 수준까지 지방자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읍면 동수를 찾아보면 법정동으로는 5천 개가 되지만 행정동으로는 3,500개 정도 되거든요. 행정동 기준으로 프랑스하고 비슷해. 프랑스 인구는 6천만인데 우리보다 더 많죠. 근데 하여튼 3,500개 정도의 읍면동이 있어요. 이 수준에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 3계층 지방자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리고 기초지방정부, 마을 수준의 지방정부는 이 자발적 공동체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마을 수준의 자발적 기초지방정부는 주민총회가 이루어지고 아까 주민주권 앱을 통해서 사이버 투표로 모든 것을 주민이 직접 결정하고 책임지는 그러한 자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업무 이런 것들도 최대한 자발적 공동체가 참여해서 하고 어? 공무원들은 자발적 공동체에 잘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만 하면 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지방 공무원의 역할은 직접 집행하는 일보다는 자발적 공동체의 지원 기능을 전문화하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자발적 공동체 자치를 위한 재원은 돈이 있어야 돌아가니까 이거는 실제 자발적 공동체가 이런 공익 업무를 수행할 때는 그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국세를 세액공제 제도에 해서 세금을 안 내도록 소득세 그만큼 덜 내게 해주는 방법이 매우 유용하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마지막 자발적 공동체 자치를 위한 개혁 과제 두 가지까지 제시하면서 지방자치 이론 수업을 최종적으로 이제 마무리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제가 수업 들어가서 여러분들한테 총괄적인 정리를 한 번 더 해드리겠지만 이 동영상 보면서 또 PDF 파일 보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카톡을 보내세요. 그럼 제가 그것에 대해서 응답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나머지는 또 수업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상으로 제15장에 대한 강의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